톨레도 대성당. 스페인의 영장류 대성당이라고도 불리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 커시드렐 오브 센터 머리어, 은 톨레도, 털리도의 고딕 양식의 가톨릭 사원으로 스페인에서의 스타일의 대작으로 간주됩니다. 그 건축은 페르디난트 3세 성자, 퍼드낸드 3의 통치하에 1226년에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고딕 양식의 공헌은 1493년에 중앙본당 기슭의 금고가 폐쇄된 15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올리이어즈 딜리트 레이의 시정촌의 흰 돌로 지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디브스 톨레타나, 부유한 톨레다나의 느낌을 가진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은 톨레도 대교구의 소재지이다. 역사, 기원. 수년 동안 기록되지 않은 대중 전통은 현재 대성당이 위치한 바로 이 장소에 첫 번째 주교 에우제니오 시대의 첫 번째 사원이 있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사원은 회랑에 보존된 16세기에 나타난 비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약간의 변경을 거친 후 587년에 두 번째로 봉헌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 교회는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 플라비우스 레카레드, 플레이비어스 레케어드, 의 통치 첫 해인 625년, 587년 4월 13일, 4월 이데스, 아이즈즈의 첫날, 가톨릭에서 축성되었다. 이 도시는 비즈가식 히스페이니어의 주교의 자리였습니다. 톨레도의 수많은 공의회는 톨레도의 중요한 교회 과거를 증언합니다.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레카레도의 포기 역시 그 안에 그 자리와 시간이 있었다. 무슬림의 침략은 즉시 기독교의 흔적을 제거하지 못했고 주교단은 산타 마리아 데 알피젠 교회로 옮겨져 설립되었습니다. 비즈가식 주교의 건물은 톨레도, 털리도, 시의 주요 모스크가 되기 위해 다시 변형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모스크 이기도실이 현재 대성당의 5개 본당의 몸체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센 또는 안뜰, 은 현재 회랑의 일부와 산페드로, 샌페이드로, 예배당과 종탑이 있는 미나렛과 일치합니다. 현재의 고고학 자료 중에서 무슬림 건축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산타 루치아, 센터 루시어의 예배당 내부에 내장된 이슬람 기둥, 합창단의 외관을 장식하는 대리석 샤프트는 오래된 무슬림 건축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메인 예배당의 삼엽중과 외래 근무의 삼엽중에 있는 십자형 칼리파 라치는 코르도바의 무슬림 건축 전통과 일치하지만 그 구조는 기독교 디자인입니다. 알폰소 6세 대성당. 톨레도는 1085년 레온과 카스티아의 왕 알폰소 6세에 의해 정복되었다. 유혈 사태 없이 도시의 항복을 가능하게 한 항복의 요점 중 하나는 이 왕이 무슬림과 많은 기독교, 모짜라비 인구의 예배 건물, 관습 및 종교를 보존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레이트 모스크도 이 약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국가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지 못했고 그의 아내 콘스탄차와 톨레도의 대주교로 승격된 사하군 베르나르데 세드라크 또는 베르나르도 드 클린이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도시의 수장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상호 합의에 의해 왕의 부재를 이용하여 마리아나 신부의 스페인 일반 역사에 따르면 반란을 일으키고 최근에 정복된 도시의 파멸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문제는 1087년 10월 25일 대주교가 콘스탄츠 여왕의 동의에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 무력으로 모스크 울타리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 후 그들은 임시 제단을 설치하고 뾰족탑에 종을 놓았는데 이는 모하메드 율법의 더러움을 버리는 기독교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리아나 신부는 알폰소 6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나서 대주교도 여왕도 그를 달랠 수 없었고 거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진정한 중개자였으며 협상가이자 알라키 아부 왈리드, 엘페카이 아이 아부 왈리드, 나는 인물이 왕에게 관용의 메시지를 가져왔는데 그 말에서 그들은 찬타를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제스처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의미로 15세기의 대성당장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인형을 주요 예배당의 기둥 중 하나에 놓도록 의뢰하여 그의 기억을 영속시킵니다.
이 사실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미술 사학자들은 인형에서 무슬림 외모의 사제를 봅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톨레도의 모스크는 봉헌되어 기독교 성당으로 개조되었으며 그 구조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도시, 세비야, 하엔, 그라나다, 말라가 및 코르도바 모스크 자체에 보존된 흔적을 고려할 때 다른 로마와 비지가식 건축물에서 사용된 기둥에 말굽 아치가 있는 기둥형 건물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톨레도의 엘살바도르 교회와 매우 유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폰소 6세 왕은 새 성전에 중요한 기부를 했다. 9086년 12월 18일, 대성당은 성모님의 기도 아래 놓였고 빌라, 마을, 방앗간 및 도시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 수입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첫 번째 왕실 특권은 시작 부분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고, 디스퍼닌트 데이오, 에더폰서스 에스피리 임퍼라터 칸데코 세디 맨너 팔러턴 실리세트 생트 머리 어비스 탈러턴 아너럼 인터그럼 유티 디선트 아버리 판티피켈럼 시덤 시컨덤 콰트 프레터라이티스 포트 칸스터토텀 에이 생터스 펄리버스. 나는 스페인의 황제 알폰소, 엘판조, 하나님의 성향에 의해 톨레도, 털리도, 시에 있는 산타 마리아, 센터 머리어, 의 대주교 의장에게 교황청 의자가 있어야 할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로마 기독교 예배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여기에는 노예와 주요 예배당의 방향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1088년 우르바노 2세는 왕국의 다른 대성당보다 수익권 있는 대성당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스크, 대성당은 13세기까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1222년 교황 호노리오 3세의 황소가 1224년 또는 1225년에 시작된 새로운 공장의 건설을 승인했으며 1226년에 첫 번째 돌을 놓는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른 출처는 1227년이라고 함. 페르디난트 3세 성녀의 존재와 함께 13세기 내내 알칼라데 에나레스가 세습 재산에 통합되면서 대성당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비. 히메네즈 더라더 대주교의 대성당. 내부. 오늘날 볼 수 있는 대성당 건물은 톨레도 로드리고 시메네스 데 라다, 나드리고 히메네즈 더라더, 대주교와 페르디난트 3세 성자, 킹 퍼드낸드 3, 시대의 작품인 13세기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돌을 놓는 공식 의식은 공사 시작과 관련하여 지연되어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227. 시메네스 데 라다는 1209년에 톨레도의 대주교로 선출되었고 그의 위임 초기부터 그는 교황 앞에서 톨레도 교구의 수의권을 옹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통치하는 이 도시에 걸맞은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스크, 대성당은 꽤 오래되고 파멸적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그의 전임자에 의해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모스크 대성당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낮았고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다른 사원에 가느다란 것이 부족했습니다. 히메네즈 더 라더는 고딕 양식으로 당시의 취향에 맞게 지어질 새로운 대성당의 열정적인 발기인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고 그것에 너무 관여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대성당 디자인의 저자 겸 건축가라고 합니다. 역사가와 건축가에 따르면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진술입니다. 대주교는 자신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된 사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성당 건물. 건물 계획. 건물의 구조는 13세기 최고의 프랑스 고딕 양식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스페인의 취향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길이 120m, 너비 59m입니다. 그것은 5개의 본당과 트랜세프트 및 이중 보행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외부 본당은 다른 2개보다 다소 넓다는 점에서 변칙을 나타냅니다. 사원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숍의 이유로 대성당이 겪은 많은 개혁과 진화 중 하나에서 제거된 본당을 따라 확장된 원래의 트라이퍼리엄즈를 건축물에서 유지합니다. 여전히 고딕 시대의 이 트리포리움은 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셔베이에서 보존된 것들은 모데아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래쪽은 뾰족한 아치로 구성되어 있고 위쪽에는 늑골이 있는 둥근 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데아어 테마가 이전 모스크에 존재했으며 기념품으로 복사되었는지 또는 독창적이고 좋은 취향의 무언가로 공장의 개선 및 풍요로움 중 하나에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보행기가 있는데 이는 5개의 본당 바닥에 해당하기 때문에 2배입니다. 이 이중 보행기는 웅장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 요소와 독창적인 둥근 천장으로 풍부합니다. 르망 대성당, 엘리 맨즈 커시드렐의 체베, 셔베이에서는 보행 구역의 직사각형과 삼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배당에 해당하는 외래 구역은 직사각형과 삼각형에 대한 계획으로 해결되어 각 예배당을 서로 다른 크기로 만들었으며 직사각형은 더 크고 삼각형은 더 작았습니다. 이러한 쇠뱃을 분배하는 방법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부르주와 르망의 프랑스 대성당에서 볼 수 있으며 후자가 가장 비슷하지만 세 곳 모두 스페인 대성당보다 전체적으로 더 가늘다. 20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진 다양한 개혁은 일부 예배당의 배치를 변경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단일 예배당이 3개의 공간에 재건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예배당 N7 참조 센 일데판소 M8의 계획과 예배당 본당의 둥근 천장은 트랜세프트와 메인 채펠을 제외하고는 퍼슬러츠로 강화됩니다. 마스터 빌더와 그들의 후원자 수세기 동안 톨레도 대성당의 첫 번째 마스터 건축가가 필러스 핀니, 페이드로 페어레즈라는 것은 완전히 확실했습니다. 그러한 확신은 저자에 대한 유일하게 존재하는 증언, 노비에 새겨진 증언에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교양이 없는 라틴어로 쓰여진 이 전설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페트루스 페트리, 필러스 핀니는 1291년에 사망한 산타 마리아 데 톨레도, 센터 머리어 더 털리도, 교회의 주인으로 그의 좋은 모범과 풍습으로 명성이 퍼졌고 이 성전을 지었고 여기에 쉬고 있다. 그러나 공사 시작 날짜는 그 당시 건축가가 되기에는 너무 어렸을 페트루스 페트리, 필러스 핀니의 나이와 맞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시우다드 레알, 시우데드 리얼의 주교는 페트루스 페트리, 필러스 핀니, 가 시메즈, 짐 N.A. 더라더, 가 보낸 프랑스 출신의 마리아 고메즈, 머리어 고메즈와 결혼한 마에스트로 마르틴이라고 부르기 전에 첫 번째 교사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서 중 하나는 1227년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타 마리아 데 톨레도 작품의 마스터 마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1234년 대성당에서 받은 임대료 목록이 주어진 또 다른 문서에는 작품의 마스터 마틴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는 대성당에 속한 집의 세입자라고 합니다. 후년의 증서에는 마어틴, 석공, 과완 마어틴, 석공의 이름이 나타나며 이들은 그의 친척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스터 마어틴은 보행시설 예배당의 저자가 될 것이며 그가 사망 또는 부재로 인해 사라졌을 때 마스터 필러스가 보행시설을 완성하고 톨레도 스타일로 삼엽중을 지은 작품 방향의 무게를 인수했습니다. 13세기 말에 셔베이과 남쪽에 있는 본당의 두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14세기 말 10년 후 사망한 페이드로 테노리오 대주교의 후원하에 1389년에 회랑의 첫 번째 돌을 놓은 마스터 로드리고 알폰소, 나드리고 엘판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시에나 학교의 프레스코 화의 예술적 풍요로움으로 유명한 회랑의 산블라스 예배당과 같은 대성당의 많은 작품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가지고 있는 다음 주인은 올리어즈 딜리트 레이 시정촌에 있는 올리웨일러즈 채석장의 수량 조사관이었던 알바어 마어티네즈, 다른 때는 건잘러스였습니다. 그는 1418년에 지어지기 시작한 서쪽 파사드의 저자입니다. 1787년에 이루어진 개혁은 이 파사드가 실제로 그 기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후안 마르티네즈 데 콘트레라스, 완 마어티네즈 더 컨트레러스, 대주교 1423-1434 시대의 대성당의 유일한 탑의 저자였으며 그의 팔의 외투는 첫 번째 몸체를 왕관을 씌우는 프리즈에 나타납니다.
탑의 왕관을 씌우는 것은 또 다른 위대한 주인인 브리셀의 하너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다음 대주교 후한데 세레수엘라 완 더 시어졸러의 팔을 형성했습니다. 하너킨과 함께 에이가스 큐멘, 엘리케 에이가스, 완 거즈와 같은 저명한 거장들이 출입구, 예배당 및 호화로운 작품에서 일하면서 고딕 작품에 대한 작업을 끝냈습니다. 중앙본당 기슭의 금고는 1493년 후한 구아스, 완 거즈와 엘리케 에이가스의 지시에 따라 페드로 곤잘레스 데 멘도사, 페이드로 건잘러스 더 멘도저, 추기경의 후원과 감독 하에 폐쇄되었습니다. 16세기의 위대한 후원자, 작품과 예술가 시스네로스 추기경 16세기, 17세기, 18세기 동안 새로운 스타일, 건축 작품, 문, 예배당, 제단, 및 조각과 회화의 호화로운 작품에 따라 대성당에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톨레도의 가장 훌륭하고 활동적인 후원자들은 16세기에 살았다. 그들은 대주교 겸 총독으로 왕이 없을 때 도시와 그 웅장함을 돌봅니다. 1493년 15세기 말에 멘도사 추기경은 대성당의 마지막 금고를 둘러싸는 작업을 감독하고 노예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을 유언장에 표현했습니다. 15세기의 첫 10년 동안 무덤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후 시스네로스 추기경이 광장을 점령했다. 그의 영향과 후원 아래 후안 프랑세스, 오짜라비 예배당의 그릴, 엘리케 에이가스, 후안 데 보르고냐, 완 더 보어고너, 오짜라 비 예배당의 그림, 및 그의 주인 페드로 데 구미엘, 페이드로 더 고밀의 위상의 주인에 의해 중요한 작품이 수행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짜라비 예배당이었을 것입니다. 시스네로스는 또한 주요 재단, 디에이고 코핀 더 홀랜더의 작품, 정식 공동체의 상부 회랑, 도서관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플랑드르 사람인 윌리엄 더 크로이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톨레도에 살지 않았다. 알폰소 데 폰세카 이 아세베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주교는 마엘라, 18세기의 그림이 있는 건축가 코버루비어스의 작품인 새로운 왕의 예배당의 발기인이었습니다. 후안 타베라, 완 테베러, 대주교와 함께 톨레도 르네상스는 대단히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정부하에서 얼란조 버러거트와 펠리페이 비가어니의 합창단이 세워졌으며 트랜세프트의 내부 외관, 센완 또는 딜리트 티조로 예배당 및 기타 출입구와 장식품이 세워졌습니다. 후안 마르티네즈 실리세오, 완 마어티네즈 실리소와 함께 대성당은 프란시스코 데 빌라판도, 프란시스코 더 빌렐펜도의 작품인 메인 예배당의 그릴로 장식되었습니다. 게스퍼 더 퀴로거 추기경은 태버네켈, 넬러켈이, 세크리스티 및 안뜰 및 재무집의 예배당의 건축 단지를 담당했습니다. 도명과 계획은 니콜라스 데 베르가라, 니컬러스 더 베어가러 더 영거의 작품입니다. 이 복합 단지를 짓기 위해 병원 델 레이, 하스피텔 딜리트 레이가 파괴되었으며 도시 앞에 재건되었으며 17세기까지 베르나르도 데 산도발 이 로아스, 버나우도 더 샌더발 와이 로아스, 추기경과 건축가 니콜라스 데 베르가라, 니컬러스 더 베어가러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대성당의 외관 메인 파사드와 큰 문 서쪽 파사드의 고도 서쪽 외관은 대주교의 궁전과 시청 자체가 있는 시청 광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종탑, 지옥의 문, 용서의 문, 최후의 심판 또는 서기관의 문이 솟아 있으며 기념비적인 외관을 닫고 결코 완성되지 않은 소위 두 번째 탑은 코퍼스 크리스티의 부름에 따라 예배당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추기경 시스네로스의 명령에 의해 지어졌으며 모제러빅 예배당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6세기의 엘리케 에이가스는 고딕 양식의 등불을 추가했고 엘 그레코의 아들인 호르에 마누엘 테오토코플리, 호어에이 메넬 시어타커펠리는
는 천돔 16221631으로 왕관을 씌웠습니다. 종탑은 1425년 알바르 마르티네즈, 알바어 마어티네즈에 의해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아마도 이전 모스크의 미나렛 시체를 이용하여 정사각형 평면도의 첫 번째 몸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스터 하네키는 앤트워프나 브뤼셀의 건물에서 영감을 받은 뾰족한 피니얼이 있는 두 번째 팔각형 몸체를 추가하여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용서의 문. 용서의 문, 중앙의 위치, 은 15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은 1418년 알바르 마르티네즈, 알바어 마어티네즈의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현관의 표준 내에 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은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통해 들어온 참여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현재는 대주교 대성당의 새 대주교의 취임식과 같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것은 6개의 고딕 양식의 아우커볼츠가 있는 큰 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잼과 멀리어는 12사도와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14세기의 특징인 성과 사자를 모티브로 한 장식으로 장식된 고막에는 센 일데판소의 체즈요배를 부과하는 버진이 나타납니다. 지역 성자인 센 일데판소의 헌신은 중앙문을 차지해야 하는 재판의 포털이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서기관의 문 또는 최후의 심판의 문, 오른쪽은 가장 오래된 문이며 아마도 중앙문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슬픔의 사람, 동정녀, 성 요한의 디시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태양과 달의 표상과 함께 죽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왼쪽은 이전에 종려주일 행렬을 위해 예약되었기 때문에 탑과 종려나무의 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15세기에 완성되었으며 낙원에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암시의 형태로 식물 모티브가 있는 배경의 왕관을 쓴 인간의 얼굴에 다소 변칙적인 장식을 제시합니다. 외관은 1775년에서 1780년 사이에 건축가 유지니오 더랭고에 의해 나렌드자너 추기경의 지시에 따라 개조되었습니다. 조각가는 마리아노 살바티에라, 메리아노 살바티러였습니다. 개혁은 당시와 같은 스타일, 즉 고딕 양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돌은 차갑고 다공성이기 때문에 석재의 열화 때문에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문이 현재의 배치 대신 부벽 사이로 전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계 도어. 시계 도어. 그것은 14세기 초부터 가장 오래되었으며 북쪽의 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불리기도 합니다. 박람회가 한때 열렸던 거리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라체피너리어는 처피네즈가 제조되고 판매된 그 이름을 가진 거리의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냄비의 장식에서 이러한 식기 중 일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막은 4개의 수평띠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애 장면이 표시됩니다. 수태고지, 성탄절, 동방박사의 숭배,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 이집트로의 탈출, 할례, 의사들 사이의 예수, 성전에서의 예수 발표, 세례 및 가나의 혼인잔치. 고막의 윗부분에는 처녀의 이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멀리언, 머련 또는 마이넬, 메이넬은 처녀와 어린이의 이미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제메는 왕과 성도의 이미지, 사자의 외관을 작업한 조각가 완 알레이만의 모든 작품이 있습니다. 이 외관 위에서는 주요 외관과 마찬가지로 18세기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더랭고의 후기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 발견된 열악한 상태로 인한 통합 작업입니다. 중앙 인터컬럼 리어문이 문의 이름을 부여한 식의 페이스가 차지합니다. 카리용의 조각상은 디에이고 코핀, 의 작품이다. 시 문과 그 주변은 고딕 양식의 그릴로 막힌 작은 나침반이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후안 프랑세스의 작품은 매우 단순한 막대, 중앙을 분리하는 작은 프리즈, 조각된 조각, 그리고 매우 단순하고 조화로운 문장이 있다. 푸에르타 델렐로, 푸에어터 딜리트 릴라제이의 외딴 꽃,
문 아치의 인트라도스에는 부조로 새겨진 장면이 있으며 연구원 테레사 페레즈 이구에라, 터리서 페어레즈 이게러에 따르면 샤를마뉴, 샤어러메인, 와 갈리아나 공주의 사랑에 관한 톨레도의 고대 전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전설은 라몬 메넨데스 피달, 너몬 머넨데즈 피델에 따르면 아마도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프랑크인 중 하나인 마이 네의 음유 시인이 톨레도에서 쓴 마이네트이라는 제목의 12세기 프랑스 시의 줄거리로 사용됩니다. 이 조각은 열린 들판에서 싸우는 두 명의 기병을 보여주며 왼쪽과 오른쪽은 사랑하는 기사와 포옹하는 커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이네트, 샤어러메인의 숨겨진 이름, 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걸러프러 왕과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톨레도를 포위한 모어 브레멘트에 맞서 싸우는 순간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이네는 무슬림 왕을 섬기고 있으며 그의 아버지인 프랑스의 페팽 왕과의 불화로 인해 궁정에서 물러났다. 전투에서 마이네트는 브레멘트로부터 도렌다우트 검을 빼앗아 올리어즈와 커베너즈 사이에서 그를 죽일 때까지 추격합니다. 프랑스로 돌아와 왕위에 오른 그는 이전에 세례를 받은 갈리아나와 결혼했다. 이 전설은 결국 프랑스에서 새로운 버전의 서사시가 되었으며 13세기 말 프랑스 석공이 지은 푸에르타 델 렐로이, 푸에어터 딜리트 릴라제이의 도상학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계의 문 안쪽에는 다양한 메달리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니컬러스 더 베어가러 엘 모조의 성모 영보 대축일과 완 바우티스터, 베즈케즈의 대천사 센 게이브리엘의 메달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림과 팔의 외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문이 내부 경첩은 라이몬도 처퍼즈의 작품인 18세기의 작품이며 청동으로 된 외부 경첩은 저러노, 왼쪽과 앤토니오 도밍게즈, 오른쪽의 두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파사드 위에는 13세기의 장미 창문이 있으며 14세기부터 대성당의 가장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대부분 15세기와 16세기의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북 전쟁의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라이온스 게이트 15세기와 16세기부터 그것은 큰 문 중 가장 현대적입니다. 그것은 작은 나침반을 닫는 그릴의 기둥을 왕관을 씌우는 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두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43. 푸에르타 누에바, 푸에어터 누에이버는 마지막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푸에르타 데 라 알레그리아, 푸에어터 더 라 엘러그리어는 아어커볼츠 뒤의 뒷머리에 표현된 처녀의 가정 축하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1460에서 1466년 사이에 대주교 얼란조 커리오 더 어큐너의 지시하에 지어졌으며 플랑드르 조각가 페이드로와 완 궈즈와 완 알레이만, 어파스탈레이드 저자와 공동으로 한어킨 더 브룩셀즈와 에이가스 큐멘의 흔적을 간직했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유명한 석공과 조각가가 있는 큰 작업장의 책임자였습니다. 무늬 조각상은 15세기 최고의 히스패닉 플랑드르 앙상블 중 하나이며 특히 멀리언의 성모와 잼 동상입니다. 마흔네 마리아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동행하는 천사와 음악가 천사는 매우 섬세하게 실행된 예술 작품입니다. 외관은 18세기의 더랭고와 살바티러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다른 분들도 건물을 통합했습니다. 마지막 아어커볼트 위의 11개의 메달은 예언자와 족장을 나타내고 중앙에 있는 메달은 성모 마리아를 나타냅니다. 문 위에는 기도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큰 동상이 있습니다. 무늬 청동 경첩은 35개의 보드 또는 플레이트를 훌륭하게 처리한 프랜시스코 더 빌렐펜도의 걸작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으며 나무 판넬로 보호됩니다. 그 위에는 다색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는 큰 장미 창문이 보입니다. 라이온스 게이트 내부 성모 승천 사자 무늬 세부 사항 무늬 내부는 남쪽에 있는 트랜세프트의 큰 정면에 해당하며 16세기 중반부터 대성당에서 가장 오래된 황제의 기관이 있는 트리뷴을 지지하는 르네상스 난간이 있는 작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오르간은 행렬이 돌아올 때 코퍼스 크리스티 축제에 울리는 것이 전통입니다. 또한 다른 엄숙한 행사나 콘서트에서도 사용됩니다. 더 높은 곳에는 커다란 장미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은 스팬드럴에 장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큰 파사드의 아래쪽 부분에는 멀리언으로 나뉘어 진 문이 있습니다. 문 위에는 처녀, 제시 트리의 족보에서 가져온 주제로 조각된 고막이 있으며 저자는 이 무늬 외관을 작업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막 위에는 플레이터레스 작품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앙에는 그레고리오 파오도, 펠리페이 비가어니의 장남의 작품인 성모의 대관식의 큰 메달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동상이 있는데 이는 스티븐 자메테, 스티번 제이머트에 기인합니다. 이 정면의 오른쪽과 왼쪽, 아래에는 두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1993년까지 비어 있었는데 프레이 바르톨로메 데 카란자 대주교의 유골이 마르셀로 곤스 알레스 마르틴 추기경의 명시적인 소원에 따라 로마에서 옮겨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에는 기도하는 동상으로 대표되는 캐넌 엘판조, 더 로아스의 유해가 있습니다. 나이온스 게이트의 외부 그릴, 완 엘버레즈 더 몰리너의 사자 문 외부 그릴 세부 사항. 이 작품은 본관과 합창단의 큰 그릴이 세워진 지 한 세기 후에 실행되었으며 이전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이전 세기에 보여준 장식에 대한 취향보다는 견고함과 유용성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자는 1647년 톨리도, 시에서 그릴을 만든 유베이더, 제인, 출신의 완 엘버레즈 더 몰리너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존된 문서에 따르면 그릴은 이전에 주어진 27,000레알 외에도 8,504레알과 12마라베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랭글러가 사용한 철의 비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위해 받은 금액에 달했습니다. 대성당의 다른 문과 출입구, 푸에르타 야나, 산타 카탈리나의 표지, 회랑으로 열리는 두 개의 문 중 하나입니다. 후기 고딕 양식. 그것의 아우커볼츠는 잎쓰레기와 잎의 식물 모티브로 새겨져 있습니다. 메인엘 역할을 하는 기둥은 성과 사자가 있는 측면이 매우 정교합니다. 내부에는 두 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캐노피가 있는 일련의 동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아치 위의 고막에는 성모 영보 대축이를 대표하는 루이스 데 벨라스코, 루이스 더 벌레스코의 그림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게이트. 회랑으로 통하는 다른 문입니다. 타베라 추기경의 시대부터 풍부한 조각과 좋은 매우 흰 돌로 만든 플레이터레스 스타일의 이미지 미니어처. 메달은 페드로 마르티네스 카스타네다, 페이드로 마어티네즈 카스타네더, 1568의 작품으로 성모님의 발표를 나타냅니다. 탑. 상체. 타워는 알바어 마어티네즈가 설계하고 시작했습니다. 건설은 엘버마어터네이가 회랑을 완성한 직후인 142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바르 마르티네즈, 알바어 마어티네즈의 작품은 네 번째 몸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고딕 양식이며 약간의 머드이자어 영향이 있습니다. 높은 정사각형 바닥, 보물 예배당이 수용된 내부, 뒤에는 4개의 몸체가 겹쳐져 있고 그 위에는 더 낮은 높이의 5번째 몸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몸체에는 종을 울리는 사람이 거처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몸체는 교회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체 사이에는 완 마어티네즈 더 컨트레러스 대주교 14221438의 문장이 흰색 대리석으로 강조된 검은 대리석 프리즈가 있습니다. 총 높이는 92m에 이릅니다. 알바르 마르티네스, 알바어 마어티네즈는 대관식을 계속하기 위해 흔적이나 그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팔각형 몸체가 있는 탑의 꼭대기는 브리셀 출신의 건축가 헤이니킨의 작품으로 에이가스 큐멘, 엘리케 에이가스 및 완 거즈와 같은 위대한 인물 그룹과 함께 이 대성당에서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팔각형 몸체에는 첨탑과 비행 부벽이 동반되며 티아라를 모방한 3개의 왕관을 지지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원래 프로젝트는 서쪽 정면의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탑을 짓는 것이었지만 북서쪽 모서리에 하나만 올려지고 반대편의 첫 번째 부분만 올려졌으며 이곳은 나중에 모짜라비 예배당이 세워질 곳입니다. 페드로 나바스쿠에스, 페이드로 네이버스 교즈에 따르면 실제로 이곳에 지어지기를 원했던 탑이었는지 아니면 장례식 예배당이나 챕터 하우스의 인클로저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인트 유진의 종 1755년 12월 8일 뚱뚱한 종으로 널리 알려진 산 유진이호의 종의 개막식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결함 있는 소리는 이미 초기 파손의 징후를 보였는데 이는 주조 결함으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까지 균열이 생겼습니다. 톨레도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가장 큰 종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 2년을 기다렸는데 거의 18톤에 달하는 이 종은 차례의 거대한 모스크바 종과 쾰른 대성당의 종을 능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발기인은 펠리페 5세의 아들인 톨레도의 대주교 겸 추기경인 루이스 안토니오 데 보르본, 루이스 앤토니오 더 보어반으로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나 산 후스토 광장, 플라저 더 센저스토 근처의 작업장에서 주조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열린 엄숙한 전례 행위도 종이 실패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성당의 나쁜 소리와 종의 균열이 주조 결함 때문이라는 대성당 조사관의 초기 강압적인 진단에도 불구하고 지역명예, 현대 역사 학자 및 대중적인 전설은 청동 클래퍼의 거대한 크기 때문에 파손 탓으로 돌렸고 즉시 더 작은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이 균열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않고 모든 책임은 라 고르다, 라 고어더의 건축가인 유명한 칸타브리아 종 울린 제작자 알레한드로 가르골로, 알레이한드로 가어갈로에게 있었는데 그는 이미 다른 결함이 있는 종을 주조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매우